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K 뉴스입니다. 김영란법으로 알려진 부정청탁과 금품 등 수수금지법이 오늘부터 시행됐습니다. 영주권자나 주재원은 적용 대상이 되기 때문에 동포사회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보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 한국 시각으로 28일 김영란법이 전면 시행되면서 동포사회에선 법 적용 대상 기관이나 대상자가 누구냐에 대한 관심이 높지만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개한 대상 목록에는 재외 동포에 대한 별도의 내용이 없는 상황. 뉴욕 총영사관에서도 외교부 차원의 지침이 나왔지만 아직까지 법 적용 판례가 없어 동포사회에 대한 정확한 적용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면 그 사람하고 반드시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의도로 그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 가지고 직무 관련성이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아무튼 좀 판례라든지 아니면 국민권익위원회 유권 해석 같은 것이 좀 더 나오기를 갖다 지금 기다리고 조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란법 적용 대상은 우선 속인주의에 따라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위반 행위를 한 대한민국 국적자로 한국 국적의 영주권자, 주재원, 공직자, 유학생 등이 포함됩니다. 또 속지주의에 따라 한국을 방문하는 미국 시민권자도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 기관은 4만 개가 넘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 재외동포재단, 중앙선관위 등 재외동포 사회와 연관이 있는 곳도 다수 포함돼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채널K 뉴스 이보현입니다. 한인 이민자를 대상으로 벌어지는 범죄 방지를 위한 워크숍이 오는 4일 열립니다. 언어 장벽 등으로 인한 정보 부족으로 이민자들은 늘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데요. 뉴욕 한인 봉사센터와 퀸즈 검찰청이 공동으로 이민자들을 위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보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언어와 문화 차이로 인해 언제나 범죄의 대상이 되기 쉬운 이민자들. 한인 이민자들을 위한 범죄 방지 워크숍이 오는 4일 오후 3시 플러싱 KCS 본관에서 개최됩니다. 9년째 퀸즈 검찰청에 근무 중인 이명재 검사는 범죄 피해를 입었지만 불이익이 있을까 두려워 신고를 주저하는 한인들이 이번 워크숍을 통해 유용한 정보를 얻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기회로 이제 아웃리치 마인드셋으로 KCS와 함께 파트너십하면서 이제 한인 이민자분들 중에서 피해자분들이 계시면 이제 두려워하지 마시고 저희들이 도움을 주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왔습니다. 퀸즈 검찰청 이민자사업국과 KCS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워크숍은 한인사회 봉사단체 협의회가 후원하며 퀸즈 검찰청 소속 검사들이 직접 참석해 한인 노인과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벌어지는 각종 범죄 예방법과 유형 등을 소개하게 됩니다. We want the community members to know that anyone who is a victim of a crime, it does not matter what their immigration status is, what language, what culture they are from, the Queens District Attorney's Office is available to help. 이번 워크숍은 누구나 참석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KCS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채널K 뉴스 이보현입니다. 이제 팰리세이드 파크 주민들이 타운 의회와 좀 더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팰리세이드 파크 타운 의회는 뉴저지에서 처음으로 한국어 통역 서비스가 정식으로 실시됩니다. 뉴저지 한인 최대의 타운 팰리세이드 파크 타운 의회가 어제 정식 한국어 통역 서비스를 실시했습니다. 뉴저지 타운 중 의회 차원의 한국어 통역 서비스 제공은 팰리세이드 파크이 최초입니다. 어제 회의에서 의회가 채용한 통역사 김정인 씨는 한인을 위해 주민과 시장, 시의원들의 발언을 한국어와 영어로 통역해 회의 진행을 도왔습니다. 이번 서비스는 지난 7월부터 한인 주민들이 의회 진행 과정에 대한 이해와 원활한 의견 개진을 이유로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성과입니다. 특히 지난달 의회에서 한인 유권자협의회가 한국어 동시 통역 서비스를 스스로 준비하는 등 열의를 보인 점이 의회 변화의 동기가 됐습니다. 회의에서 한인 유권자협의회 측 역시 회의 내용을 실시간으로 한국어로 들을 수 있는 동시 통역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안건들을 한국어로 번역해 참석자들에게 나눠줬습니다. SAT 한국어 과목 시험 응시자가 급감하면서
폐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특히 한인 학생들이 많은 뉴욕과 뉴저지주의 한국어 시험 응시가 크게 저조했습니다. SAT 한국어 과목 시험이 한인 학생들에게 유리한 것인지 또 필요한 것인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칼리지 보드가 27일 발표한 SAT 한국어 응시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다른 아시안 언어보다 훨씬 가파르게 감소 추세가 나타났습니다. 올해 고등학교 졸업생 가운데 SAT 한국어 시험 응시생은 1,891명으로 지난 2009년 4,625명에 비해 59%나 급감했습니다. 1997년 정규 과목으로 채택된 한국어 시험 응시자는 2007년 4,000명을 돌파하면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다 2009년 최고 정점을 찍은 후 감소 추세로 돌아섰습니다. 특히 한인 학생들이 많이 있는 뉴욕, 뉴저지주의 한국어 시험 응시는 매우 저조해 뉴욕의 경우 SAT 과목 시험에 응시한 전체 학생 2만여 명의 단 0.2%인 60명만이 한국어 시험에 응시했습니다. 뉴저지에서는 31명이었습니다. 반면 캘리포니아에서는 1,183명이 한국어 시험을 치러 전국 한국어 시험 응시자의 62.5%를 차지했습니다. 이처럼 SAT 한국어의 인기가 시들해진 것은 대학 진학에 도움이 안 된다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인식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런 경향이 지속된다면 한국어 시험이 폐지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공립학교 한국어반 개설 노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굶주리는 대학생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과 경기 침체의 여파인데요. 뉴저지에서 식량 배급소를 운영하는 대학 캠퍼스가 늘고 있습니다. 27일 뉴저지 스포트라이트는 재학생들을 위한 식량 배급소를 운영하는 대학 캠퍼스가 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버겐 커뮤니티 칼리지 등 기존 학생들을 위한 식량 배급소를 운영하고 있는 뉴저지 5개 대학에 이어 럿거스대 뉴 브론스윅 캠퍼스도 이번 학기부터 식량 배급소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신문은 현재까지 30명가량의 학생이 럿거스대 식량 배급소를 이용했는데 점점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전했습니다. 아직 뉴저지에서 얼마나 많은 대학생들이 굶주리고 있는지 정확한 수치는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럿거스 대학은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경제적 이유로 인해 정기적인 식사를 못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다음 달부터 착수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뉴저지 기아방지자문위원회에 따르면 2012년 기준 뉴저지 주민의 13%가 경제 또는 사회적 이유로 충분한 음식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한 조사에 따르면 전국 대학생의 20%에서 30%가 지난 30일 동안 굶주림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굶주리는 대학생이 이처럼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은 등록금 인상과 함께 경기 침체 후 학교로 돌아오는 고학생들이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아모레 퍼시픽사가 27일 자사 치약 11개 종에서 가습기 살균제 유해 성분이 검출됐다며 전량 리콜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뉴욕과 뉴저지 이러한 한인 유통 매장에서도 관련 제품이 판매 중인 것으로 드러나 회수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아모레 퍼시픽의 치약 제품에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검출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유통 중인 것으로 확인된 리콜 대상 치약은 아침에 상쾌한 송염 한 종으로 한인 마트들은 27일 즉시 관련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진열대에서 전량 철수시켰습니다. 아모레 퍼시픽은 이날 심상배 대표이사 명의의 고객 여러분께 올리는 말씀 자료를 내고 최근 발생한 치약 제품의 안전성 문제로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이날 리콜 조치된 11종의 제품에는 유해 성분인 클로로메틸 이소티아졸리논과 메틸 이소티아졸리논이 0.0022에서 0.0044 ppm 함유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물질은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화학 물질로 폐 섬유화 등을 일으킬 수 있어 유해성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치약 보존제로 사용이 가능하고 최고 15ppm까지 허용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인마트 관계자들은 현재 도매상과 반품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맨하탄의 중앙 우체국과 펜스테이션이 연결되는 최대 규모의 기차역이 들어서게 됩니다.
뉴욕시 최대 기차역으로 거듭날 맨하탄 모니헨역은 오는 2020년 완공될 예정이며 초현대식으로 재개발됩니다. 그랜 센트럴 역보다 규모가 큰 뉴욕시에서 가장 큰 초현대식 기차역이 들어섭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27일 맨하탄 31스트리트에서 33스트리트, 8에비뉴에서 9에비뉴에 위치한 중앙 우체국인 폴리 빌딩을 펜스테이션과 연결하는 재개발업체의 계획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계획안에 따르면 중앙 우체국의 9에비뉴 쪽 70만 스퀘어피트는 식당가와 소매업소, 일반 사무실로 사용하고 나머지 25만 스퀘어피트에는 기차역이 들어서게 됩니다. 기존에 있는 우체국도 그대로 위치하게 됩니다. 모니엔역을 엠트랙 기차역으로만 사용하기로 했던 당초 계획과 달리 엠트랙과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일부를 옮겨오는 것으로 수정됐습니다. 모니엔역 천장은 10층 건물 높이인 92피트로 확장했고 무료 와이파이는 물론 USB와 랩탑 충전소, 실시간 기차 운행 알람 서비스 등을 갖출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기존 펜스테이션에 있는 1, 2, 3번 노선, ACE 노선 전철역은 그대로 위치하면서 새 단장을 거쳐 모니엔역과 지하를 통해 연결됩니다. 160억 달러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이번 공사는 3개의 대형 개발업체가 맡게 되는데 앞으로 소매업소 렌트와 광고비를 받는 조건으로 이들 업체가 6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공사는 이번 가을부터 시작해 2020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뉴욕시의 평균 통근 시간은 37분 정도로 전국에서 가장 오래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로별로는 브롱스가 평균 통근 시간이 45분 가까이 소요돼 가장 오래 걸렸습니다. 연방 센서스국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전국에서 가장 통근 시간이 오래 걸리는 도시는 뉴욕시로 편도가 평균 37분 4초를 소요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뉴저지 뉴욕과 캘리포니아 오클랜드의 통근 시간이 각각 평균 36분 3초와 34분 8초로 두 번째와 세 번째에 랭크됐습니다. 뉴욕시 5개 보로별로는 브롱스가 44분 8초로 가장 오래 걸렸고 퀸즈가 43분 7초로 뒤를 이었으며 스태튼 아일랜드가 43분 5초, 브루클린이 42분 2초, 맨하탄 31분 8초 등의 순이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 현황을 세부적으로 보면 브루클린이 62.2%로 가장 높았고 스태튼 아일랜드가 30.7%로 가장 낮았습니다. 또 맨하탄은 59.5%가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20.5%는 걸어 다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맨하탄 거주민들은 근거리에 직장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반면 대중교통이 불편한 스태튼 아일랜드 지역 주민들은 63.6%가 자가용으로 통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의 소식입니다. 11월 선거를 40여일 앞두고 오늘 전국 유권자 등록의 날을 맞았습니다. 유권자들에게 선거 참여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유권자 등록을 독려하는 캠페인이 오늘 한인사회 곳곳에서 열렸습니다. 노정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전국 유권자 등록의 날을 맞아 LA 한인타운 곳곳에서 오후 12시부터 5시까지 유권자 등록 막판 캠페인이 펼쳐졌습니다. 전국 유권자 등록의 날은 선거 참여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날로 지정돼 여러 기관과 단체의 봉사자들이 거리로 나와 유권자 등록을 적극 독려하는 날입니다. 한미연합회와 LA 한인회를 비롯한 11개의 여러 한인단체들이 연합하고 한인타운 내에 위치한 라이프스 마켓 2곳과 한남체인, 시티센터, 그리고 갤러리아 마켓 등 부스를 마련해 유권자 등록과 함께 투표 참여의 중요성을 전했습니다. 역시 미국은 투표를 해야 그 인원수를 파악되기 때문에 한국인으로서는 유권자 등록을 필히 하시고 또 옛날과는 달라서 지금 이제 한글 투표도 오니까 와서 집에서도 투표장에 안 가고 할 수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옛날 생각 마시고 유권자 등록하시면은 집에 와서 다 할 수가 있고 입후보자의 인포메이션도 다 나오니까 우리가 이렇게 어려워하시지 말고 한 3분 4분이면 되니까 유권자 등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지난 주말 LA 한인축제에서 약 200명의 유권자 등록을 이끈 데 힘입어
오늘 유권자 등록 캠페인에서도 많은 참여를 이끌었습니다. 난 전혀 몰랐는데 예전엔 이걸 보고 이제 편리하니까 하게 된 거지. 네. 오는 11월 8일 선거를 위한 유권자 등록 마감일은 10월 24일입니다. 대통령 선거뿐만 아니라 LA 주민은 총 23개의 발의안 찬반 투표도 진행되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 많은 한인들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최근 유권자 등록을 마친 한인 유권자는 약 3만 7천 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미등록 또는 재등록 한인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한인 사회 곳곳에서 유권자 등록의 날을 맞아 캠페인이 활발하게 진행됐습니다. 한인 사회의 정치력 신장을 위해서라도 한인들의 많은 참여가 절실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TVK 뉴스 노정윤입니다. 다음은 월드 리포트입니다. 전 세계 불임 부부들에게 대리모의 성지로 불리는 곳이 바로 인도입니다. 매년 3만 명의 아기가 대리모를 통해 태어나다 보니 아기 공장이라는 오명까지 생겼는데 최근 정부가 대리모 출산을 규제하는 법안을 내놓았습니다. 유독 많은 임신부들이 눈에 띄는 인도 구자라트주의 한 마을. 심지어 임신부 수십 명이 한 건물에서 동거동락하며 엄격한 관리를 받습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의 수정란을 받아 임신하고 대신 출산을 해주는 대리모들입니다. તો સાથે છે કે ભાઈ સરોગેટ માટે તમે આવ્યા છે તમારે પૈસાની જરૂર છે અને સામાવાળાને બાળકની જરૂર છે એટલે વ્યવસ્થિત રીતે મેડમના જે નિયમ હોય એ પ્રમાણે જ અહીંયા રહેવાનું. 임신 기간 동안 정작 자신의 아이들은 고아원에 맡기거나 아빠가 홀로 돌봅니다. 가족과 생이별까지 감수하며 대리모의 길을 택한 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 때문입니다. मैं बच्चों को आगे बढ़ाऊंगी, पढ़ाऊंगी, लिखाऊंगी और उसको सब करूंगी और मकान भी लूंगी. 아기를 대신 낳아주고 받는 돈은 평균 700~800만 원. 빈곤층 가정의 10년치 월급과 맞먹습니다. પડે તો મારા જોડે પૈસા હતા લાઈને છોકરાને કશું મારા હસબન્ડ રોજે રિક્ષા લઈને જાય આણંદ દિલ્હી માર્કેટ બધા પેસેન્જર બેસાડે. 대리모 지원자들은 넘쳐나고 상대적으로 비용도 저렴해 인도 대리모 시장은 연간 2조 6천억 원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Просто для нас это была последняя попытка завести собственного ребенка. Мой муж очень хотел, чтобы это был его ребенок, прежде чем мы пойдем на усыновление. 하지만 매년 3만 명이 넘는 아기들이 대리모를 통해 태어나면서 인도는 아기 공장이라는 오명을 얻었고 가난한 여성들에 대한 착취라는 비판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If somebody has to really get a child, somebody's friend should offer the womb, somebody's relative should offer the womb. Why it has to be the poor women always? It's like organ sale, 결국 지난해 10월 인도 정부가 대리모 출산에 규제의 칼을 꺼내들었습니다. 주 고객이던 외국인 부부의 대리모 출산을 금지하고 불임 부부의 가까운 친족에게만 대리모 자격을 인정하기로 한 겁니다. Unmarried couples, single parents, couples in live-in relationships, and homosexual couples will not be allowed to go for altruistic surrogacy. 대리모 지원 여성들과 관련 업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리모 규제가 불임 부부와 빈곤층 가정 양쪽 모두의 희망을 짓밟는 가혹한 처사라고 말합니다. આ જે સર્વગેટ માટે છે એ અમારા માટે ચાલુ રહે તો સારા માટે છે. અમે ગરીબ લોકો કામ કરવાનું ખેત મજૂરી જઈએ છીએ. 규제를 할수록 대리모 출산이 음성적으로 이뤄져 오히려 여성들에 대한 착취가 심해질 거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Unscrupulous way of doing surrogacy will come up. Anything you try to ban totally will happen underground. 인륜을 거스르는 아기 공장이라는 비난과 불임 부부와 빈곤층 여성을 위한 등불이라는 지지론이 팽팽한 가운데 인도 의회가 어느 쪽에 손을 들어줄지 전 세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27일 오전 브롱스의 한 주택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로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 1명이 숨지고 20명이 다쳤습니다. 소방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30분쯤 킹스브리지의
티베트 애비뉴 인근 웨스트 234 스트리트 선상 2층 주택에서 폭발과 함께 불이 났습니다. 경찰은 이 집에서 운영되고 있던 불법 마리화나 제조소에서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제외한국문화원이 비리 문화원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 문화원의 경우 초대 원장부터 4대 원장까지 전부 비리로 처벌을 받는 등 이들의 도덕적 행위가 심각한 수준임이 드러났습니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국, 영국, 프랑스, 태국, 폴란드 등 29개 제외문화원에서 최근 4년 동안 11건의 친인척 채용 비리, 재정관리 부실, 횡령 등이 불거졌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은 27일 뉴욕주 웨체스터 카운티에 본사를 둔 훈제 연어회사 맷 키스코 스모크하우스 생산 공장에서 리스테리아균이 발견돼 애틀란틱 스모크 살몬 제품을 리콜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제품은 지난 9월 6일에서 16일 제조된 제품으로 뉴욕시와 커네티컷 일대 소매점과 레스토랑 등에 납품됐습니다. FDA는 해당 제품을 먹고 리스테리아균에 감염된 사례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지만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해 리콜을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연방교통안전국이 27일 지난해 퀸즈 라과디아 공항에서 일어난 20대 한인 여대생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한인 사회에 재차 사과하고 한인들을 대상으로 공항 안전 이용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뉴욕 한인 학부모 협회가 주선한 이번 워크숍에는 로버트 더피 디렉터가 직접 참석해 사과하고 성추행 사건 이후 공항 손님들의 안전을 위해 더욱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건 이후 여성 승객은 여성 직원이, 남성 승객은 남성 직원이 몸수색을 맡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은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흐리고 바람이 불면서 가끔 가랑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6도, 섭씨 19도, 밤 최저 기온은 60도, 섭씨 16도 예상됩니다. 금요일도 흐린 하늘이 이어지면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토요일 역시 흐리고 약간의 비가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기온이 다소 올라가겠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 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